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도호동, 양덕동, 환여동 지역구 정원석 의원입니다. 먼저 포항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제2의 도약을 위해 2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 육성,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녹색 생태도시 전환, 각종 체육 문화시설 건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과 수립, 실행을 위한 제대로 된 조직과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머물고 싶은 정주 여건이라는 핵심 과제들에 대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시정을 운영하는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편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좀 좋다, 또는 특색이 있다, 이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되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정책에 대한 방향과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진 정책을 수립하셨고 실행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취임을 할 때 지금하고는 또 다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철강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시민 삶도 팍팍하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거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너무 철강 산업 위주의 단일화 산업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너무 큰 충격을 시민사회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산업이 다변화돼서 충격을 좀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시민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주 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산업도시, 또 대부분 사람들이 경주까지는 왔는데 포항을 안 와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외국 교포들이나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포항은 공업도시, 회색도시, 잿빛도시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가능한 돈 벌면 어디 옆에 옮겨가려고 그러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에 살더라도 소득의 차이 나기나 뭐 어떻게 지역에 살더라도 그 지역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그런 그 정주 여건, 특히 환경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특별히 기울이고 도시 전체 이미지를 잿빛도시가 아니고 단순한 공업도시가 아니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막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이시잖아요. 산업적인 측면인데 일단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주의 아래 있는데 그때 정부에 하는 방향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 포항시가 또 하는 방향이 있을 건데요. 이런 작은 정부, 그 작은 포항시의 역할로 보게 되면 일단 북극 항로라든지 영일만, 대교 같은 물류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업용지 확보, 산업용수 확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기업을 추가로 더 새로운 산업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 용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간에 우리가 철강산단 이외에 영일만 산단, 또 블루밸리 산단 이런 것 등을 집중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지금 경제가 위축돼 있고 산업도 확장이 안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워낙 제가 경험한 거로는 워낙 산업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단지를 닦아놓고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 태세가 돼 있지 않은 도시는 새로운 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채우는 문제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확장한다든지 블루밸리 산단을 또 확장한다든지 새로운 산단을 더 만들어서 적어도 저는 지금보다 한 배 정도의 산단을 추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산업도시의 우리가 명백을 이어갈 수가 있고 우리 지역의 총생산액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전력 문제,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공급 용수 문제 이런 부분도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굉장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필요 없으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잘 설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함께 노력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얼마만큼 선도적으로 해나가느냐가 우리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생각은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논하다 보면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계획만 계속 보고가 들어오게 되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 자체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어서 제안을 해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 안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정주 여건 부분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노인 정책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5년도 포항시의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5%에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고령 사회이다 보다는 초고령 사회로 현재 진입하고 있는 저희 지방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포항시는 이런 노인 인구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어떤 걸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인이면서 장애인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중복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포항시만의 국가 정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포항시만의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나 지원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도 높지만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내로 대비해서 너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정책, 그다음에 일자리 정책, 또 여러 가지 문화체육 부분, 건강 부분 이런 부분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에게 우리 요양보호사가 출장을 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세대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80대, 90대 되면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전부 노인인데 그런 정도로 지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부분 프로그램도 찾고 또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아울러서 방문 요양 부분도 방문 보건 활동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지금 우리가 많이 늘려가고 있지만은 우리 의회와 더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문제는 생산성이 없는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좀
고민입니다. 단순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생산적인 부분까지 조금 연결을 시키는 게 우리가 도시 지속 가능하고 우리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노인하고 장애 요인이 같이 겹쳤을 경우에는 이건 정말 큰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가능하면은 이것도 가정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노인 보건 부분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의원님 같이 연구해서 좋은 제안을 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들은 노인 일자리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시장님.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양적인 확대도 있고 질적인 그런 개선도 필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저희한테 거꾸로 주셨는데요. 포항시가 보면 2025년 노인 일자리가 약 19,000개 현재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총 4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무엇보다 제공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공공시설 도우미, 환경미화, 점검원 이런 단순 보조 업무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순 숫자 중심의 일자리 공급을 넘어서 질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주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늘 생각하면서 지나가면서 노인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저거 말고 딴 거 없겠나 좀 더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좀 더 보람도 있고 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을 지시 드릴 때 중장기 계획이나 로드맵은 향후에 의논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이제 저도 이제 민간기업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면 사실은 조직을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포항시에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기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가장 직접적으로는 우리 노인 복지국이고요. 전체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도시 관련된 것을 다 이렇게 핸들링하죠.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직급 관계 없이 그 밑에 우리 도시국이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책기획관이 저희 상임위 소속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청산이나 블루프린트는 제시를 아직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도 좀 답답함을 많이 이제 현재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는 부서별로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보면 진행되는 것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연계되거나 통합될 때의 문제들이 항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하나 따로 또 보았을 때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부분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낭비 요소를 또 제거하기 위한 또 TF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의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좀 더 연구하고 연찬하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그런 그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면 또 새로운 부분에 또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또 포항시가 또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관광 특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 관광 도시에서 잘 가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가 그간에 산업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산업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게 하도록 그것도 제조산업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관광산업도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고 특히 우리 포항은 바다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첩된 목적으로 복합적인 목적으로 그린웨이, 해안선 오션 그린웨이라든지 또 시내 물길을 복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집객을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어떤 앵커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호텔이나 리조트나 또 컨벤션인데 우리가 도시 규모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전시 컨벤션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 중에 있으니까 그것이 빨리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까지 됨과 동시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호텔이 특급 호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호텔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조트도 물론이고요. 시내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복개천을 전부 복원하는 걸 단계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되면은 시내도 굉장한 하나의 관광의 수변 도시로서의 관광 하드웨어를 좀 갖추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 있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은 포항이 하나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집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관심이 필요합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앵커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지역에 대한 상권을 이제 기반으로 볼 때 전문가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보게 되면 포항이 관광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숙박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양도 현재 부족한 상태도 질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양이 많은 그런 숙박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또 수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숙박을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부 소형 호텔식으로 많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저소득 시대에 그러한 소형 호텔 깨끗하지만은 저렴하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호텔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한참 동안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많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이 고령층 이런 분들이 또 은퇴한 층 이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포항을 와서 여기서 한 달 살기, 2달, 6개월 살기, 1년 살기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과 또 이 주택 같은 것도 빌려서 요즘 그런 것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뭐라 그러는 B&B인가 뭐라 그러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예,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고소득층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급 호텔 또 4성급 호텔 이런 것 등이 어쨌든 컨벤션도 만들어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많이 확충하는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나라 국내외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공공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민간 부분도 들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부분은 정주 여건에 대해서 한 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경을 이제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정주 여건 중에 세 꼭지가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체육산업, 그 다음에 도서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나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모든 것이 서울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되는 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문화예술 이런 것까지도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어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포항은 이런 문화가 있어서 좋아. 또 이렇게 내려온 분들이 포항의 이런 문화를 함께해서 즐기는 게
살만하고 좋다 하는 그런 예술 활동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문화재단도 만들고 또 각종 연습할 수 있는 공연, 크고 작은 공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확충하고 특히 그거는 뭐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은 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시설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운영도 더 점검을 해서 더 세밀히 시민이 기대에 눈높이 기대에 또 작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개발하고 보완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도서관은 이제 도심에 우리가 포원 중앙도서관 또 형산강 이남에 오천 포원 도서관 또 연일 포원 도서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만든 흥해 포원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필요하면은 더 좀 특색 있고 대형화된 또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도서관도 더 많이 만들어서 그게 순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동체에 필요한 문화가 교류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여건이 되면은 더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 방향이 다 담겨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브랜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도시 브랜드가 이게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왜냐하면은 2006년도인가 9년도에 파워풀 포항이라고 만들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산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보지만은 그 고치는데 조례도 고쳐야 되고 또 돈도 들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이렇게 해놨는 게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저도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이 어떤 최종 결정할 때 저기는 몰라도 모든 것을 시장의 의견대로만 하면은 또 소수 의견대로만 하면은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다. 시장이 누구든 간에 이게 더 오랫동안 가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하는 그게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의견을 많이 들어봐라. 우선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회에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보고 또 시민사회에 공개를 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 의견이 집중되고 어떤 그 검토가 아주 많이 된 그런 안을 가지고 해야 이게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시하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은 의회 가서 너 한번 깨줘봐라. 깨줘보고 한번 들어봐라. 왜냐하면 내가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들어보고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거쳐서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시하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연호랑 세원여 같은 그런 심벌 마크가 있고 또 슬로건이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써가지고 도시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나타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야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세월이 가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야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브랜드 자체를 보실 때?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보면은 공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 우리 포항을 잘 나타냈네 그런 공감.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좀 이상하다. 되게 좀 엉뚱하게 그런 느낌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멋들어지다, 산박하다 이런 느낌이 또 특색이 있다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저도 어느 게 그게 맞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마 어느 게 맞는지는 포항 시민들이 제일 잘 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이제
브랜드 자체가 아마 가지고 있는 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마 도시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또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 다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료 브랜드 중에서는 이런 브랜드를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아마 MLB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거든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예. 왜냐하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각 LA 다저스는 이 팀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의 또 고유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포항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시장님이 얘기하는 그 쌈박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 브랜드로 발전시켜 주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관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좀 아쉽지만 파워풀 포항을 우리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를 쓰는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또 좋은 걸 개발했을 때 타도시가 또 쓰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기 CI하고 그다음에 BI하고 우리 포항시 포항 이것도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10년 넘게 지났지만은 다른 도시에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도시 깃발이 하얀색에 그냥 포스코하고 비슷하게 해서 포항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없고 꼭 뭐 항복기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크게 만들어서 깃발을 올려놓으니까 그 깃발하고 상징기 그 다음에 우리 시야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손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 공통된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신속하게 특허가 아니고요. 그거 뭐지 등록을 해가지고 실용신안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거를 딴 데서 뺏겨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필요한가 이렇게 봅니다. 네, 향후 그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이제 포항에 만약에 그걸 정하시게 되면 BI하고 CI, 그다음에 심볼 마크, 슬로건까지 뭔가 통일적이고 함축적인 그런 내포를 해서 정말 포항만의 그런 브랜드로 발전시켜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포항시 재정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대내외의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근 몇 년 동안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산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요?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듣습니다. 물 마신다고. 네, 현재 그 대내외 경제 여건이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경제 여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포항시 자체에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 국내외 경제가 워낙 어렵고 또 우리 주력 산업 철강이 저렇게 돼서 원래 정말 포스코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지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지역의 시민들이 서는 그런 그 가처분 어떤 소득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것에 의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이나 소비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저희들도 수입에 큰 문제가 생길 거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우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소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는 소득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같이 해서 좀 이렇게 경제를 돌리면서 소득이 생기도록 세입이 생기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결국 또 수소, 바이오, 그 다음에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어렵지만은 계속 기업 관련된 것을 독려를 하고 경쟁력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지원하고 관심을 계속 보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초 이 세원을 부담을 해줄 그런 기업들이 튼튼해야 결국 이게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소득이 누락되는 세금이 누락되는 부분은 철저히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이 세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병행을 하고 우리 또 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중첩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서 시민들의 혈세가 아낌없이 참 효율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포항시가 재정 건전성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채무 비율이라는 게 3년 연속 상승해서 포항시는 8.1%, 유형 평균이라고 우리가 비슷한 시도와 비교하면 3.7%의 약 2배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이제 포항시가 관리 채무 비율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중장기 계획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예. 2024년, 28년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을 보게 되면 사업 수요는 12조 3,562억 대비 실제 포항시가 가용하는 재원은 12조 2,962억 원으로 구조적으로 또 600억 현재 부족한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지 부분에서 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당의 건립 예산이 예전에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 5억에서 7억까지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베이어 프리로 인한 공사, 그다음에 지연, 그다음에 집가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 수요 이런 증가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초고령사에 대응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산 대비해서 경로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의원님이 하는 관리 채무 비율이 8%로 약간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영일만 사산단 개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죽도시장 동빙교 그 개최해 가지고 새로 하는 부분, 또 전시 컨벤센터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 국기도 20호수 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채무 비율이 조금 8%라 조금 높은 게 사실인데, 이것은 충분히 이게 되면은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예의주시하면서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부분은 노인들이 지금 적어도 그 58년생하고 60년대 초반년생이 노인정 갈 때까지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노인정 경로당을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좀 늘리는 그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것을 줄여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동네마다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 또 확충해달라, 뭐 추가로 만들어달라, 엄청난 민원 때문에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도 지금 수요가 지금 노인들한테 엄청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전혀 못 따라간다 할 정도로 지금 그 수요가 높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것을 과다 출혈이 있더라도 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아직 세밀히 못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포항시가 실제 보면 경로당이 한 640여 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있는데요. 포항시 경로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4년 주기 계획 수립까지 신축 조항을 할 수가 있는데, 7조에 따르면 지역당 한 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외 조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라는 문제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설정, 그다음에 지역에 정말 맞춤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정주역관에 해당되는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하시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또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 체육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확충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확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들 나름대로는 우리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최대한 문화 부분, 이런 부분, 체육 부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문화시설 부분에는 있는 시설들 잘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설 개보수라든지 또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능한 한 좀 만들어야 되고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울러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부족한 것은 좀 계속 그 추가로 시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체육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도에 많이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야구장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린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시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추가 건설도 좀 더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부지나 이런 것들도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기존에 있는 걸 잘 개부 쓰겠다. 그 다음에 또 신규 측면에서 하는 것도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세 가지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신규는 신규대로 따로 진행이 되고, 현재 있는 건물은 건물 따로 또 개보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문제가 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최근에 지어졌던 신규 건물들을 다 보게 되면 향후에 운영을 하는 부분들까지 반영하지 않고 그저 신규로 짓기만 하고 넘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이시는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은 상당히 시끄러웠던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비문화창고는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 채 실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서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 도서관에는 이제 구룡포 도서관이 하루 평균 최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근데 파크 골프장은 예전에 정말 빠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어진 것보다 새로 짓는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시기를 또 놓치다 보면 또 다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렌드에 대한 체육 문화 예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럼 그때는 또 너무 늦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총괄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조직 뒷받침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이게 이제 체육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또 평생학사원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기능을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는지 또 빈틈이 생기지 않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기 동빈항에 있는 그 부수협 창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게 학산천을 완공을 하게 되면은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쪽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이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그리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저거는 하나의 우리가 가진 보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러한 변화가 결국은 동빈내항 전체 상가하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싹 변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때 활용 가치를 뽐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전에라도 활용도가 좀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어쨌든 저게 장애인들의 소원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한 거 또 운영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미흡한 거는 저희들도 한번 추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릉포 도서관 저쪽은 과거에 저게 폐허화가 되어 있던 것을 반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저기를 그 도서관 뭐라 그러나 그걸 뭘로 이렇게 바꿨는데 저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룡포 난방파제 거기에 여러 가지 건설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지금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미흡한 거는 저들이 보완하도록 해서 문제를 좀 줄일 거고요. 파크 골프장은 사실은 우리가 공공 그걸로 다 못 따라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자들이 만나면은 개인 부지를 활용해서 사설 파크 골프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시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다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값싼 시에서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수준 높은 걸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가는 분들도 있어서 분산이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 사람 해보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이 다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흥해도 보강을 하고 또 오천이나 이런 데도 하고 뭐 하고 또 청하나 저런데 기계나 이런 데도 하겠지만은 청림동에 그게 우리 시 부지가 다수가 있으니까 그게 지상물 보상만 되면은 그게 대규모로 빨리 늘려서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실제로 트렌드에 맞게 현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문화예술하고 체육을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예. 문화예술 쪽에서 제가 좀 이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는데 바로 포항문화예술회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항문화예술회관이요.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부분에서 갔었는데 실제 여름에 가장 더운 날에 바이올린 연주하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요. 냉난방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엄청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민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화예술 장소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최초 건립했을 때는 280억이었고요. 중간에 제가 한번 보수에 대한 용역을 또 받은 걸로 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2005년 이후에 개보수 비용만 사실 200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 기간도 오래됐었고 그럼 향후에 포항에서 가장 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포항문화예술회관인데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진행을 하실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항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도 한 군데 몇 군데 천장이 떨어져서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달까지 그 공사는 완료하겠지만은 중요한 여러 가지 공연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주 공연장은 몇 년 전에 좀 대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연 예술 공연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를 하면은 울림도 좋고 여기에 여러 가지 굉장히 연주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천석 되는 데다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완을 하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아주 대규모 같은 경우에 좀 공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둥근 형태의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건설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용 공연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시 컨벤션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컨벤션 내에서 또 다수를 상대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대중가요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새로 하는 큰 1,000명을 초과하는 2,000명 내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건설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보관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기업이 시사할 뜻이 있으면은 얼른 우리가 그것을 제안해 가지고 거기에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봅니다. 예,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장기로 어떻게 건립을 하시고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쪽 부분을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포항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또 많이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포항시를 봤을 때 문화예술 측면은 어디 쪽에 둘 것인지, 그다음에 체육은 어느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것인지, 아마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만 그거는 이제 제 혼자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의 또 중의도 모아봐야 되는데 이런 지금 당장 어떤 데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송도 구항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날 수 있게 하면서 그런 큰 공연장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은 가까운 곳에 그 도심이고 가까운 곳에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고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 또 컨벤션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다리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송도 구항도 결국은 거기에 여러 가지 앞으로 정비해서 마리나 항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좀 이렇게 일흥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큰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정책적으로 고리를 걸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군데를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진행이 될 때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하나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건물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할 때 향후에 우리가 짓고 나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같이 운영이 된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포항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15년이 현재 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돼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만약에 같이 이야기가 된다면 정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공감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렇게 건물 짓는 데만 몰두해 가지고 짓고 나면은 막상 소용이 없다든가 또 뭐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남아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건축물을 입안할 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 세부적인 활용 계획하고 활용 대상하고 이런 걸 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시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공도 안 됐지만은 2027년도에 어떠한 걸 할 건지, 28년도에 뭐 할 건지, 29년도에 뭐 할 건지를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공연장이나 이런 게 만들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은 얼마, 그 다음에 국내외 초빙 공연은 얼마, 민간에 대회하는 거 얼마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도시 규모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준공하면서 바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100% 공감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이제 문화예술 체육을 보게 되면 포항시의 세 수입 비율 자체가 4.06%이고 유형 평균을 보게 되면 5.37%이기 때문에 포항시가 좀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32억 원, 수지 분석상으로는 78억이 경영상 적자에 해당이 되고요. 포항문화재단 경우에는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이 18억 원, 수지 분석상 18억 원 자체가 경영상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과 포항문화재단의 수익성 개선은 분명히 필요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 공연비 현실화하는 게 입장료 현실화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수도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현재 도시의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수지를 100%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적자를 보고 이것을 하나의 시민 복지 차원에서 좀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항목별로는 보면은 사실 너무 싸다 이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이 위탁 비용을 이렇게 산출할 때 또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떤 안을 제출하겠지만은 의회에서도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지금 생활 수준이나 기타 이런 거로 봐서 이건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떤 건 그런 거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조금 높이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사실 좀 낮춰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 적자 구조는 조금 탈피하도록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또 국비를 따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체육공단이라든지 또 문화체육부나 뭐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도 가능한 한 최대한 따와서 적자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기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부가 너무 적습니다. 우선 뭐 불빛 축제나 이런 데는 기부가 많은데 수시 평상적으로 하는 기부가 예상외로 좀 적어서 이런 부분에는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기부도 좀 활성화시킬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 기부적인 측면은 아마 경기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변동성의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고정적으로 수익을 올려서 정말 그 부분들을 수익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시 주민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설의 일부를 임대를 하는 거죠. 이제 뭐 커피숍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걸 수익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역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지는 건물별로서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공공기관에 또 교회까지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또 측면이 또 보게 되면 복지회관의 또 하나의 또 정지 요건의 중요한 요소 중에 또 노인 측면에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읍면동 복지회관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면 포항시민들의 특정 지역에만 이체해서 접근 사항에 대한 이런 불평등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간 이런 형평성이 좀 부분이 문제가 많다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역별로 균형 있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지금 공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취약한 데가 있고 또 거기서 좀 자유로운 데가 있는데 특히 형산강 주변하고 그 이남 지역에 취약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충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균형 있게 여러 지역을 필요하면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회관이 미설치된 그 지역에 대한 걸 좀 해소를 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좀 약간 표준화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북구의 기계면은 면 지역 중에서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이고요. 인근 기분명에는 이제 복지회관이 안에 목욕탕이 또 설치되어 있어 운영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복지회관의 설치 여부와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또 들쭉날쭉 이런 상황을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데 포항시가 복지 정책의 이런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기계는 지금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올해인가 준공이 됐고요. 다만 목욕탕을 갖고 조금 갑론을박을 뭐 찬성하는 정, 반대하는 정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좀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가능한 한 지역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조금 불균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단 지역 주변 굉장히 환경적으로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는 다소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이 나와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덧붙여서 2013년도에 제정된 노인 모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붙이게 보게 되면 예산 확보 시 시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사문화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노인 모욕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족 지원 기준에서 위에 보시면 노인 모욕비는 현금 지원이 아닌 간내 모욕업소의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모욕권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붙이게 보면 예산 확보 시 시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결국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서로만 조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문화돼서 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복지위원회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시민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또 반면에 또 읍면에 또 위치한 복지회관에 목욕탕의 경우에는 목욕탕을 유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결국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 운영이 있고 그 운영위원회는 읍면동에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 제15조에 따르면 수익금으로 회관 운영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회계법 제25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 충돌된 소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운영하고 계신지는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네요. 나는 그게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사실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면은 우리가 제도를 고치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시행을 하든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게 되면 예상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서면 질의 답변에 따르면 2013년부터 거의 12년 가까이 되었죠. 현재까지 신고와 그다음에 잘하게 될 경우 성과급 지급하게 됐습니다. 성과급 지급 실적이 전혀 없고 관련된 공개 내역도 없다고 받았습니다. 이런 포항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 낭비 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보면 낭비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원가 절감하는 TF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세출이 많은 저희 포항시와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나 또 직접 방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개설을 해놨지만은 이게 아마 호응이 적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운영이 잘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관련되는 낭비 신고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세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 잘 운영을 한다면 아마 고민이 많이
된 그런 예산들을 시에서 의회로 넘겨주고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지금까지 포항시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질의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은 그동안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들이 더욱 견고한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항이 대한민국 동해안의 중심 도시로서 당당히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포항은 기회가 많은 도시입니다. 세계적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함께 성장해온 저력,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50만 시민의 열정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입니다. 첫째, AI 양자, 벤처 창업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단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로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 인구의 23.5%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포함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정책 추진으로 포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원의 고유한 정책 확률을 위한 통합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걸로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도록. 넷째, 관리 채무 비율 하향과 자체 수익 기반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 체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이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